예, 국민의힘 송파울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우디 잘 다녀오셨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는 것은요, 얼마 전에 이제 장관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관련해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의 실패다라는 국민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2030이나 젊은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막막함 속에서 이른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추격 매매까지 막 하는 그런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한번 그 주위에서 살펴야 됐던 게 부동산 시장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매수자들이 굉장히 그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국내 그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많았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도 국토부도 그렇게 이제 그 평가하고 있으시죠? 네. 네. 그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시기에 특히 세계적인 초저금리 상황을 네네. 악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기를 우리 외국인이라는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세금 또는 금융의 규제를 맞습니다. 예. 외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 역차별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채씩 그리고 수십억의 주택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체계적이고 합동 단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첫 우리 정부의 과제로 설정해서 관세청, 법무부, 국세청 이런 모든 기관과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이번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 속 시원하게 제가 굳이 질문드리지 않아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띄웠는데 연도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60% 이상의 중국인 거래자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 이런 외국인의 불법적 투기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규모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이렇게 또 앞장서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그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주로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 많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내라 그랬을 때 자료를 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버티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무자격 비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주택을 사놓고 임대업으로 하면서 일단 이 그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보유를 하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이를테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상태인데 와서 몰래 임대업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 자금을 대량의 자금을 들여온다던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그런 자금으로 우리 가장 이 비싼 지역, 제가 특수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거의 지금 우리 톱스타 연예인이 살 만한 그 집들을 외국인들이 산 사례가 있어서 예. 자금 출처를 대라고 그러니까 코인으로 들여왔다라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코인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거짓말이라면 더 문제겠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가슴 답답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사례를 좀 덧붙여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이제 보유할 때는 우리 주민등록법상의 부동산 실명제에서 어느 한 가족 구성원이면 누가 어떻게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정보에 확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가족 사항인지가 일단 확인되지 않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죠, 장관님. 가족 정보가요. 우선 법무부의 일부가 있고 또 건강보험을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이게 현재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국민들에 대한 이 법제가
일가구 일주택 여부에 다주택자의 여부에서 가구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네. 개인만 있지 가구라는 정보가 없어서 이게 허술한 빠져나가는 그 빈틈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우리 그 국민들은 중과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불법 혐의를 우리가 뭐 관찰해서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과세를 하거나 하는데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를 위시해서 정부 여러 부처들이 함께 손잡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같이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금의 미비한 우리의 그 법의 법 그물의 그 구멍들을 메꿀지에 대해서 큰 방향은 잡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현재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문정부 당시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이 부동산 시장이 뭐 대외적인 여러 여건에 의해서 냉각되면서 집값이 좀 급속히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른바 영끌을 해서 주택을 갑자기 급하게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 금리에 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른바 그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이라는 반대 지금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 외국인들의 이런 사각 구멍들을 노려서 이른바 부동산 줍줍 매매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고 또 국지적인 시장 성격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지금 세계적인 금리와 유동성의 금리 상승과 유동성의 축소라는 어떻게 보면 빗발이 아주 강하게 지금 두들기고 있거든요. 빗발이 좀 가늘어지면 그때 시장의 추세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호주나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의 여러 그 해외 사례들을 우리 그 정부 부처들이 참고해서 부동산 침체기나 아니면 이런 외국인 투기의 어떤 그런 가시화가 막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전에 조속히 그 방지 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비롯해서 네. 신고 의무를 그 가구 단위로까지 정확히 자금 출자까지 내도록 하는 우리 내국인들이 이 받는 규제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대 핵심 법안으로 이 관련해서 발의가 됐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종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이 부동산으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 뭐 교포들도 있고 뭐 중국인들도 많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빼가는 그런 것을 국가가 용납해서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언론을 통해 이제 접한 원희룡 장관님의 그 말씀을 되게 한번 다시 드리면 외국인이라서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우리 경제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 발표된 유럽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고, 이후에 10여 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경제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178조 원이 사용됐고 지난해만 보면 46조 원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가 맞습니까, 부총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18년부터. 그래서 OECD 38개국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국가인데 이것도 맞지요? 네. 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었느냐. 요 잠시 우리 지금 문체부 차관님이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부총님께 계속 예.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저출산 대책에 여러 대응 사업 예산들이 있었는데 국민 관광 지원, 근로휴가 지원,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게임 기업 육성, 만화 산업 기반 조성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 휴가 지원은 코로나 시국에 국내 여행비 여행 장려를 위해서 이제 문체부가 산정했던 예산이거든요. 부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리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갸우뚱하듯이 저도 조금 의아하시죠? 예,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여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로 가용할 예산을 이제 포괄했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신도 어렵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실제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복지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하면 딱 어떻게 될까요? 네,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 위주로 책정하겠다. 그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실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의 그 기본 계획을 지금 리뷰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사업의 그 예를 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그 MZ 세대의 그 경향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야 될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입니다. 예, 장관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하시는 그 시간이 충분히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두 가지 경우로 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고려를 해보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임신할 것에 대비해서 난자 동결 시술을 고려하는 미혼 여성이거나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 부부 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난자 동결에 관한 그 시술 비용을 우리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여성의 초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미국과 영국 등 이제 서구 나라를 보더라도 다 2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32.3세거든요. 파악하고 있으시죠, 이건 유 네. 장관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고 향후 그 여성은 불가피하게 생체학적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특별한 케이스로는 이를테면 암과 같은 어떤 치명적인 진단을 받은 여성이 치료 후에 임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에 대비해서 항암 치료나 이런 시작 전에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경우 이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혹시 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난임 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 동결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채취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 이 경우도 이제 지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만약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원할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납득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난자 동결에 관해서 고민하는 여성이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용이 보면은 평균 300~4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다만 장관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조목조목 살펴서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산후 우울증, 산전 산후 우울증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서 그 입법을 진행하였는데요.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그 주사 시술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시술 과정에서 시술에 임하는 여성과 함께 그 남편, 부군이 되시는 남편분들도 함께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해당하는 분이 21%에 해당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예, 우울증이 좀 예,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상담센터,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장관님? 6개, 중앙 한 군데, 권역별 5군데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한 해에 얼마나 지금 수요가 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담 실적이 21년에는 3만 건이 좀 넘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2만 8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에 연간 최소 5천 명 정도가 이제 상담을 한다는 건데요. 그럼 몇 명의 상담자가 이분들을 그 살펴줄 수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한 개소에 많아야 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대책 방안 예. 뭐 고려한 적이 예, 있으십니까? 2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데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상담 인력도 확충하고 네. 전문성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전국 시도에 한 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예, 지자체와 우선 먼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이 난임 시술을 받는 곳과 가장 거리적으로 가깝거나 한 곳에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재부에서는 그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으시고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뭐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정부부터 아마 우리 인구 위기에 대해서 인구 절벽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지난 정부들처럼 그 정부 안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소요했다라는 것만 반짝 보여주는 그런 과시성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우리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더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그 얼마 전에 일본은 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고 전향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를테면 그냥 피상적으로 주거가 불안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방향 말고 좀 더 다각적이고 세밀한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의 응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 생각하고 국회 또 전문가 부처 또 그동안에 정책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가면서 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또 새로 이제 움직이니까 함께 고민해서 정말 시급하고 기념하고 긴급한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게임 산업 진흥이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국민의 시각에서 딱히 납득 안 되는 그 저출산 예산으로 소요된 지난 정부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으로 왜 여기 붙어 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용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저게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또 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